1980년 8월 전라남도의 한 시골 마을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여름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볕은 논두렁 위로 느리게 내려앉았고 하굣길에 오른 아이들의 웃음은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그러나 그 평온은 한순간에 끊겼다. 그날 이후 마을의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가게 된다. 중학생 여자아이 한 명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1980년 8월 12일 오후 4시경 전라남도 영광군 청계면의 중학교에서 여름방학을 앞둔 단축 수업이 끝났다. 당시 2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소연 양, 만 14세는 친구 둘과 함께 교문을 나섰다. 학교에서 약 1.5km 떨어진 갈림길까지 동행한 친구들과 헤어진 것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목격 시점이다. 이후 소연 양은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 그 갈림길은 평소 소연 양이 혼자 걸어 다니던 익숙한 길이었다. 논 사이로 난 비포장 도로, 중간에는 작은 개울과 나무다리가 있었고 저녁 무렵이면 농기계 소리가 잦아들며 인적이 드물어졌다. 같은 길을 지나던 주민이 교복 차림의 여자아이를 보았다는 증언이 있으나 이것이 소연 양이었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어둠이 내리기 전까지 소연 양은 귀가하지 않았고 가족은 인근 친척 집과 친구 집에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면사무소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다. 당시에는 가출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으나 소연 양의 가방과 교복, 신발이 모두 그대로였다는 점에서 가족은 강하게 부인했다. 수색은 오후 7시부터 시작됐다. 확정된 사실로 경찰과 마을 청년회가 합류해 손전등을 들고 하굣길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개울 아래, 논두렁, 창고까지 확인했지만 별다른 흔적은 없었다. 오후 12시 첫날 수색은 안전 문제로 중단되었고 마을은 불안 속의 밤을 맞았다. 다음 날 새벽 5시 수색은 재개되었다. 언론은 오전 9시 전남 시골 여중생 하굣길 실종이라는 짧은 기사로 사건을 보도했다. 확정된 기록에 따르면 당시 지역 신문은 사건을 단신으로 다뤘고 전국적 관심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가족의 삶은 이 시점부터 완전히 달라진다. 어머니는 집 앞을 떠나지 못했고 아버지는 논의를 접은 채 수색에 매달렸다. 동생은 언니의 책가방을 품에 안고 잠들었다는 증언이 남아있다. 사흘째 되던 날 반전처럼 보이는 단서가 등장한다. 추정에 불과하지만 1980년 8월 15일 오후 이 시경 인근 읍내 버스터미널에서 소연 양과 비슷한 아이를 봤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제보자는 교복 대신 흰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즉시 확인에 나섰지만 확정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CCTV가 없던 시절 기억은 빠르게 희미해졌다. 이후에도 여러 추정이 뒤따랐다. 외지 노동자의 차량이 목격되었다는 소문, 다리 아래에서 신발을 봤다는 이야기, 심지어는 인근 도시로 흘러갔을 것이라는 막연한 관측까지. 그러나 확정된 사실은 하나도 늘어나지 않았다. 수사는 6개월 뒤 사실상 종결되었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현재 사건 발생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소연 양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가족 중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남은 이들은 여전히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그날 집으로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기록은 말이 없고 마을은 많이 변했지만 갈림길의 위치만은 그대로다. 이 사건이 남기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공백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과 주변의 시간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오래된 사건일수록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함께 말해준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이야기는 우리가 몰랐던 사실에서 준비했다. 잊힌 기록 속에서 다시 묻고 다시 기억하는 일. 다음 이야기에서도 계속 이어가겠다. 구독과 함께 놓치기 쉬운 진실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